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들 아이언맨 아시죠? 이제는 조금 사실 아이언맨이 나온 지 좀 됐죠. 그래서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아이언맨이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은 원래 능력이 있나요? 없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물론 똑똑하긴 하죠. 그런 사람인데 밖에 이 수트, 바디 수트를 입음으로써 막 능력이 생기죠.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에너지 빔도 쏘고 뭐 나중에는 뭐 나노 로봇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포에다가 어떤 물질을 씌워서, 그러니까 이런 수트를 입혀서 이 세포를 강화하는 거에 대한 걸 오늘 강의를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세포라는 거는 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세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시면 동물 세포가 있고 식물 세포가 있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식물 세포는 저렇게 각이 져 있죠. 그 이유는 세포 벽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동물 세포는 세포 벽이 없으니까 말랑말랑하죠. 그리고 뭐 엽록소, 엽록체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저희 목적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동물, 식물이 아닌 균들은 어때요? 균, 곰팡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는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죽죠. 왜냐하면 걔네는 세포 벽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세포는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 세포를 뭐 말리거나 아니면은 뭐 냉동을 시키거나 이러면 대부분 죽어요. 식물 세포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식물들 대부분 얼어 죽죠. 나무 말고 일반 식물들.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균들, 예를 들어 균, 바이러스,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뭐 식중독균, 이런 것들은 냉장고 넣고 냉동고 넣고 이런다고 죽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 얘네들은 세포막, 세포병 말고 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포자예요. 그러니까 저 포자는 뭐냐면 우리 컴퓨터에서도 보면은 완전히 전원을 끄는 게 있고 절전 상태로 들어가는 게 있죠. 이 포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다가 뭔가 환경이 안 좋아진다. 너무 추워, 너무 더워, 너무 습도가 많아, 너무 습도가 적어, 뭐 방사선이 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가둬서 절전 상태로 들어가요. 그걸 바로 이 포자 형성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이런 일반적인 세포가 있다가 만약에 뭔가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벽을 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 안에가 원래 세포고 그 밖을 막 뭐가 껍질처럼 감싸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포자인데, 그러면 동물 세포는 왜 포자를 못 만들까요? 식물 세포나? 모르죠. 저희도 몰라요. 아마 DNA에 그렇게 코딩이 돼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포자가 유용한 건데 왜 동물 세포는 못 만들까? 그러면 얘네가 자연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 포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 아이언맨의 이런 수트나 아니면 이런 일부 도와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거를 본따서 이렇게 세포에다가 어떤 껍질을 감싸서 옷을 입히면 더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유공충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사는 생물인데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달팽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네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는 압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 압력이 센 걸 버티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이 필요해요. 그럼 이 단단한 껍질을 어떻게 만드냐? 이 달팽이 껍질을 만드듯이 스스로 이 바닷물에서 이런 칼슘 이온이나 실리카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한 다음에 껍질을 만들어서 몸 밖에 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쨌든 자연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이걸 우리 동물 세포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에서 시작을 해서 이 탄산칼슘 또는 이런 실리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포에다가 감싸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도해봤던 거는 인간 면역세포, 우리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죠. 이 면역세포는 어디 붙어서 살아가는 세포가 아니라
피 속을 떠다녀요.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둥둥 떠다니는 애를 이렇게 한번 유공충에서 영감을 받은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TiO2라는 물질로 감싸보자 해서 이렇게 TiO2로 감싸면, 보면 이거는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인데 여기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생긴 일반 세포가 있고, 감싸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이렇게 막 껍질이 있는 세포가 됐죠. 이렇게 세포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들여서 세포로 만들었는데 잘 쌌는데 아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세포 피포한 다음에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잘 살아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다 쓰냐? 아까 결국에 우리는 보호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상온 조건 25도씨, 우리 세포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죠? 37도, 체온에서 가장 잘 견디죠. 근데 만약에 25도에 놔두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엔 안 죽는데 얘네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 서서히 죽어요. 근데 이렇게 세포를 껍질로 감싸면 훨씬 덜 죽는, 요 까만색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인 세포보다 훨씬 덜 죽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조건, 우리 사막에 계속 놔두면 죽잖아요.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40도에서 보면은 이틀 지나면 일반 세포는 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세포 피포화를 한 다음에는 한 80%는 살아남아요. 특히나 거의 일주일 동안 놔둬도 일반 세포는 거의 10% 미만으로 굉장히 다 죽는데, 반대로 이렇게 피포화를 한 세포는 한 20-30%는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껍질이 또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씌운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데, 안 벗겨지면 그냥 감옥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세포 껍질도 마찬가지로 분열이 안 되는 조건에 놔뒀을 때는 껍질이 잘 붙어 있고, 분열이 되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껍질이 나뉘어서 잘 떨어진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껍질을 지금은 산화티타늄이라는 것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금속 아니면 다른 유기물, 뭐 중합체 이런 것들로 감싸서 이제 수동적인 껍질을 만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적극적인 껍질, 이게 이제 패시브 쉘이랑 액티브 쉘을 제가 번역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세포의 내구성, 뭐 기능성 이런 것만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나중엔 점점 뭐 분해 가능성, 그 다음에 이 세포 껍질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어서 반응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껍질이 세포를 조절하는 세포 기작 조절, 이런 것들도 점점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연구단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 아인슈타인 같이 생긴 할아버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인슈타인 같이 생긴 분이 이제 저희 연구 단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그룹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요 정도만 있는 사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매년 뇌과학 캠프를 하거든요. 아쉽게 올해는 아마 이 지원이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지원을 해서 또 잘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신세계에 가깝잖아요. 네, 저희 또 바로 신세계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또 과학도서관이라고 아무나 와서 공부하고 이런 시원한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데 와서 한번 구경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